6 약분. 자, 약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였죠. 자, 그 이유는 약분을 하기 위한 거죠. 초반에도 잠시 나왔었지만 이전 강의에서도 이전 강의에서도 그 최대 공약수 왜 구하는 거야 할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첫 편에서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해야지 기약분수가 됐다. 이제 그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약분에 드디어 약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약분을 설명하기 전에 크게 같은 분수 만들기를 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0과 1이라는 자연수 사이에 있는 이제 분수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회색이에요.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홀 1을 이퀄 파트 3개로 쪼갠 건 3 이퀄 파트로 쪼갠 것이므로 컷 인투 한 것이므로 여기만큼은 뭐가 되냐? 3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3분의 1입니다. 자, 박스 안에는 막대기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똑같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크기. 자, 요만큼이에요. 자, 이렇게. 그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칠해진 부분의 크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크기가 이 끝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좀 똑바로 한번 거볼게요. 자, 이 크기가 그쵸? 자, 0부터 해서 이 크기 끝점이 다 같으니까 크기가 같은 것 같죠? 근데 분수로 보면 그쵸? 이 친구는 6조각을 낸 거예요. 그래서 6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 친구는 9조각 3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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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은 9 그래서 9조각 중에 3개 이 친구는 4조각씩 4, 8, 12 그죠? 12조각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심플하게 3조각을 낸 것 중에서 하나를 먹었다. I have one. 그쵸? 3 equal part에서 하나. 3분의 1이나 또 6 equal part에서 2개를 먹었다. 해서 6분의 2나 또 9개 파트 중에서 3개를 먹었다. 12개 equal part에서 4개를 먹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즉 3분의 1이나 6분의 2나 9분의 3이나 12분의 4나 여기요. 6분의 2나 9분의 4, 12분의 4나 3분의 1과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3분의 1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 그쵸?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을 3분의 1로부터 시작해 보면 자,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는 똑같이 2를 곱한 거고요. 이 친구는 3을 곱한 거고요. 그럼 9분의 3, 10분의 4는 4를 곱한 것이에요. 자, 크기는 모두 3분의 1인데 색깔 좀 바꿔보고요. 크기는 모두 이렇게 3분의 1인데 그쵸? 3분의 1인데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결국은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3분의 1을 기준으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죠. 다 3분의 1입니다. 그쵸? next. 자, 그래서 3분의 1에서 시작을 했는데 분모 분자에 2를 곱한 거, 3을 곱한 거 그쵸? 한번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 2를 곱한 거 그쵸? 그래서 6분의 2, 또 3을 곱해서 9분의 3, 그쵸? 또 4를 곱해서 12분의 4. 분수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크기는 모두 3분의 1이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곱셈을 이용해서 3분의 1과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쵸? 자, 요번에는 3분의 1, 자, 16분의 8.
좀 뭔가 커 보여요. 분모 분자가. 그래서 18개를 이퀄 파트로 나눠서 내가 8개를 가졌다. 16분의 8이에요. 자, 홀 1의 하프는 2분의 1이고요. 이퀄 파트 16개로 쪼갰으므로 6분의 18이 맞죠?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요 2분의 1이라는 얘기. 자, 지금 2분의 1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또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요번엔 아까 분모 분자 커 보이니까 이제 나눠 볼게요. 16분의 8인데 자, 나누기 똑같은 수를 나누니까 8분의 4가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16분의 8인데 나누기 4. 16분의 8인데 똑같은 16분의 8인데 나누기 4를 한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자, 그 다음에 또 16분의 8인데 또 8로 나눠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8분의 4가 되고 또 4분의 2가 되고 16분의 8을 8로 나눴더니 2분의 1이 돼요. 제 2분의 1 아까 서두에서 기하분수 얘기해보니까 8과 16의 혹시 최대 공약수 8이 아닐까? 뭐 생각은 해볼게요. 자, 어이했던 자,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 2, 색깔 좀 바꿔볼게요. 2, 그쵸? 4, 8, 그쵸? 2, 4, 8로 각각 나누어 보아도 수직선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요. 결론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간단한 거. 이게 간단해 보이죠? 2분의 1. 그쵸? 2분의 1로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쵸? 자, 이렇게 2분의 1이 된 거는 16분의 8을 8로 나눴을 때. 그쵸? 결국은 2분의 1로 온다. 자, 이 그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다. 그쵸? 자,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다. 자, 분자 분모가 큰 건데 하여튼 작은 쪽으로 가는 스킴으로 나눠 본 거고요. 여기서는 분모 분자가 3분의 1 기하분수였네요. 여기서 좀 키우는 스킴으로 가본 거예요. 같은 숫자를 분모 분자 곱해서. 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하기 전에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 곱하거나 나누는 거에 대한 개념을 본 거고요. 약분은 그쵸? 약분은 약수 팩터로 나누었다란 뜻이니까 분수를 또 같은 팩터로 나누었다 그래서 약분이라고 해요. 자, 16분의 10인데 2로 나눠 본 거예요. 한번 판서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자 약분인데 공약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약분은. 그래서 분자에도 나누기 2를 해본 거고요. 또 분모에도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럼 8분의 6이 나오죠. 자, 근데 8분의 6 또 약분을 할 수 있어요. 또 나누기 2를 할 건데 그쵸?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면 6을 2로 나누면 4, 2, 3은 6, 8은 2, 4, 8, 4분의 3이 됐죠. 자, 이 친구는 나누기를 두 번 한 건데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으면 최대 공약수 G, C, D죠. 우리는 GCD라고 하죠. F라고 안 하고 GCD가 4이므로 만약에 나누기 4를 한다면 12 나누기 4는 3, 그쵸? 3. 또 16 나누기 4는 분모와 분자의 4를 나눠준 16 나누기 4는 4. 4분의 3. 한 번에 끝났네요. 약분이. 자, 보시죠. 위 그림을 보면 약분을 한 걸 알 수 있고요. 또 약분의 정의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쵸? 나누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요 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약수의 약은 다발 지어서 묶음으로 나누는 개념이었죠. 나누다란 개념은 있었죠. 약수가. 그래서 이렇게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를 한자로 약수라고 한 거예요. 자, 공약수로 나누는 거니까 공약수의 공약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또 분모 분자를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다발지어서 또 공약수를 또 뭘 나누나 보다. 다발지어 나누다. 그쵸? 그래서 한자로 약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기약분수가 되잖아요. 기약분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주 심플하게 된 거죠. 분수가 16분의 12도 아니고 18분의 6도 아니고 4분의 3 기약분수 한번 색칠해 볼게요. 기약분수로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플리파잉 됐다. 그래서 영어로는 약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심플리파잉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심플리파이는 만약에 간단하고 무슨 간략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수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간략하다의 약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 간략하다 할 때 약이에요. 간략하다. 그쵸? 이 약수가 아니라 그냥 나누다, 공약수로 나누다라는 그 약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공약수를 약. 자, 이렇게 약을 쓴 거예요. 다발지어서 또 나누는 그 약의 개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하나네요. 이렇게 약수, 나누다라는 개념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다라는 개념으로 약분이라는 걸 쓴 거고요. 분수를 한번 또 나눠봐. 그런 뜻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심플리파잉인데, 그냥 마침 그냥 한자에 간략이라는 약이 있어서 우리한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분수를 간략하게 만들었나? 아닙니다. 약분 아니에요. 약분입니다. 자, 약분의 뜻은 뭐라고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로 공약수로 나누었다. 약분의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영어로 simplifying 해졌다. 심플해졌다. 자, 영어의 심플하고 이 약분의 약은 같지 않다라는 거, 약분은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엄친수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나눠준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약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쵸? 다시 한번 쓸게요. 이 나눗셈을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드린 거는 약분. 자, 약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이죠. 자, 다발저 나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략하게 됐다는 거는 기약분수가 된 거는 심플리파잉 한 거는 그냥 영어에서 눈에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 12와 16의 공약수는 1, 2, 4이므로 1을 제외한 2, 4로 분모와 분자를 자 1로 나누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항등원이니까 2라는 공약수와 4라는 공약수로 나누어지면 이게 약이죠. 나눌 약. 그러면 2로 나누면 8분의 6이 나오고요. 8분의 6 4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약분수네. 그럼 이 친구가 뭐죠? 아, 이게 공약수이지만 최대 공약수였구나. 이죠. 자, 정의에 따라서 약분을 해 보았고요. 2로도 공약수 2로도 4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약수 1, 2, 4 중 4는 최대 공약수이고 16분의 11을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한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한 4분의 3은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어서 기약분수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기약은 이미 약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쵸? 기약, 더 이상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약분이 다 되어 있다. 자, 최대 공약수로 했던 그냥 공약수로 했던 4분의 3이라는 거는 그쵸? 4분의 3이 오는 과정은 그냥 공약수 2로 했더니 8분의 6이 한 번 됐고 또 8분의 6을 또 한 번 나누기 2하니까 결국은 4분의 3이 되었고 4분의 3만 보면 약분할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약분을 했다란 뜻이에요. 기약. 이미 간략해진 게 아니라 약분을 그러니까 4분의 3만 보면 왜 기약분수예요?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죠. 그치요? 더 이상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기약입니다.
자,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계속 나누기라는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기. 그러니까 기약분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죠. 한번 먼저 순서대로 기약분수를 나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30과 42에 30과 42를 결국 7분의 5까지 약분하려면 이건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기약분수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42분의 30을 좀 맨 처음 짝수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42분의 31을 약분해봐. 그러면은 짝수니까 2는 공약수가 되겠지. 그래서 나누기 2를 분모 분자에 한번 해보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15가 되고, 그쵸? 얘는 21이 돼요. 이번엔 또 홀수네. 그럼 또 3으로 나눠볼까? 그쵸? 이렇게 해서 지우지 않을게요. 5, 3, 15, 7, 4, 3, 5, 15로 해야 돼요. 팩트를 맞춰야 되니까 3, 5, 15, 3, 7에 22. 7분의 5는 기약분수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최대 공약수를 6으로 알고 있었다면 2로 한번 나누고 3으로 나눴으니까 6을 알고 있었다면 기약분수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죠. 자, 어이했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과 20을 기약분수로 나타나시오. 자, 디비전 메서드인데요. 이거 앞전에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16과 20을 딴 거예요. 분수를. 자, 40이야 30과 42로 한 게 아니라 한번 앞에서 디비전 메서드를 떴기 때문에 20분의 16을 제가 문제로 한번 내본 것입니다. 자, 20분의 16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세요. 그럼 아이들은 뭘 생각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 디바이저, 팩터, GCF, GCD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쵸? 자, 요건 앞전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이 공부하는 이렇게 한 알고리즘 뭐지요? 맨 처음에는 정제,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나누어 본다. 그쵸? 근데 끝까지 갈 때는 더 이상 나눗셈이 안 될 때까지 한다. 4와 5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때까지 이 디비전 메소드를 실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은 두 번 반복되었으니까 4가 16과 20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이죠. 자, 구해진 최대 공약수는 4니까 20분의 16을 4로 나누면 5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 4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커먼 디비전 메소드에서 남아있는 팩터 4와 5는 무엇일까요? 마침 보니까 5분의 4가 된 거예요. 그쵸? 자, 20분의 16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20분의 16인데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디비전 메소드를 해보면은 20은 뭐죠? 5랑 매칭이 되고 16은 4랑 매칭이 되네요. 그 20자리에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 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약분이 된 거예요. 20은 5와 매칭이 되니까 5를 써주고요. 그쵸? 또 16은 4가 되니까 5분의 4가 기약분수가 된 것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누기 두 번 하고요. 해볼게요. 20분의 16을 다시 좀 지우고 다시 칸을 맞춰 볼게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 20분의 16을 나누기 2로 해본다.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은 20. 또 2, 8에 16, 10분의 8이 됐다. 또 2단계, 여기가 1단계예요. 1단계, 여기가 2단계.
또 10과 8을 또 나누어 보겠다. 뭘로? 공약수로 나누기 2를 분모 분자해 보겠다. 그러니까 2, 50, 2, 4, 8 해서 5분의 4가 기하분수가 됐다. 근데 5분의 4는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디비전 디비전 메소드는 계산 종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4와 5는. 그래서 5분의 4를 써주면 기하분수가 된다. 자, 이렇게 국어의 흐름이 쭉 연결되죠. 자, 예제 2 해볼게요. 60분의 24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그쵸? 네. 60분의 24. 자, 그러면 디비전 메소드를 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디비전 메소드를 해보면 24, 60 처음에 2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2와 30 또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6과 15는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2와 5 얘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relatively prime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서로 그쵸?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relative 관계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60분의 24를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60분의 24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60분의 24 그쵸? 얘를 기하분수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디비전 메소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쵸? 이거부터 막 풀 거예요. 2 써주면 여기는 10이고 30이고 또 2 짝수이니까 또 2를 넣어봐. 2, 6, 10이고 2, 15고 이번에는 3이 되겠네. 3하고 2하고 5.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이걸 시험지 여기 여백에다가 이게 시험 문제라면은 뭐 한 요 정도 여백에다가 촘촘하게 막 쓰고 있겠죠. 그죠? 디비전 메소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최대 공약수 구했어. 그러면 한 번에 어떻게 하죠? 12로 나누겠죠. 자, 2 곱하기 6 곱하기 4, 3, 12. 최대 공약수 구했어. 그럼 12로 나눠. 그쵸?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아이들은 시험지 여백에다가 디비전 메소드를 열심히 최대 공약수를 구하겠죠. 그쵸?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GCD를 이렇게 디비전 메소드로 나누어 주지 마시고, 그쵸? 그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 그러니까 relative prime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소인수 분해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GCD를 구하지 마시고요. 그쵸? 서로 소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거 기하분수 구해봐. 그러면은 그 디비전 메소드를 해가지고 12를 구해서 24하고 60에 나누기 12를 하지 마시고 여기를 주목하려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는 렐러티블리 한 거. 자, 그래서 이 나눗셈 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물론 디비전 메소드는 하란 얘기예요. 60분의 24가 있으면 그쵸? 시험지 한 켠에다가 디비전 메소드를 쭉 하시고 요거 최대 공약수 구했어. 그래서 또 나눠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relatively 한 거 얘가 기하분수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쵸? 그냥 한 번에 요 계산해주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굳이 또 나누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relatively 5와 2 relative 서로 소인 숫자가 나오면 얘가 기하분수다. 자 이렇게 점프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되 또 이걸 나눠주는 프로세스 가지 말고 그냥 relatively prime을 기하분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최대 공약수 소인수 분해를 구했죠? 자,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 소인수 분해하고요. 41을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면 그쵸?
아이들 딱 보면은 요거를 약분을 하겠죠. 2 한번 약분하고 3을 하고. 자,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해도 되고요. 자, 한 번에 묶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을 약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7분의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소인수 분해한 거 맞고요. 거기다가 2 곱하기 3은 GCD예요, 결국. 그쵸? GCD를 소고해서 기하분수로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기하분수가 될 때는 최대 공약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7분의 5라는 게 있는데요. 다시 보면은 7분의 5를 한번 키워 볼게요. 40분의 30이 되는 거. 자, 6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그쵸? 맞죠? 또 7분의 5는 7분의 5가 있는데 이 6을 곱하면 40은 30인데 자, 2 곱하기 3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7분의 5를 42분의 30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지금 요 과정을 역으로 가는데 자 7분의 5가 42분의 30 되는데 6을 곱한 거죠. 그쵸? 근데 이 6은 이렇게 해서 6은 이게 지금 커먼 팩터라는 거예요. 그쵸? 커먼 팩터라는 건데 그쵸?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커먼 팩터이고 5하고 Q가 결국 그 5하고 7이 최소가 되는 그 Q라는 걸 얘기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 그 LCM은 최소 공배수는 결국 GCD 곱하기 서로 Q지요. 자, 우리 서로소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7분의 5에서 다시 거슬러서 42분의 32로 가는 건데 30으로 자 7분의 5가 그쵸? 7분의 5에다가 그쵸?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줬더니 원래 문제에 도달했어요. 그쵸? 자, 기하분수 된 걸 갖고 원래 문제로 돌아왔죠. 그쵸? 자, 근데 요걸 보니까 우리는 인수분해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냥 인수분해를 따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LCM이라는 걸 구할 때 이 equal의 왼쪽은 다 멀티플이에요. 그쵸? 근데 요거를 그걸 생각해서 5 곱하기 6 두수니까 두수를 가지고 우리 소인수분해 이렇게 한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7 곱하기 6은 다시 2 곱하기 3 곱하기 7로 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자,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인 걸 알았죠. 그쵸? 그러면 5하고 7은 뭐냐는 얘기죠. 이게 결국 서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거 Q가 relative prime. 여기서 구한 relative prime이 또 5하고 7이라는 것으로 LCM, 최소 공배수 두 수의 LCM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쵸? 또 한 번 5하고 7이 나와요. 최소가 된다고 하는 거에서 이게 디비전 메소드로 보면 얘가 뭐냐면은 최소가 되는 팩터가 되는 것이죠. 자, 저 결론은 뭐냐면은 그쵸? 어휘에서 보나 소인수 분해를 보나 이렇게 디비전 메소드로 보나 요거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요 단계의 2와 5라는 거는 렐러티브 프라임이고요. 그쵸? 이게 소인수 분해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뭐가 되냐? Q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렐러티브 프라임은 결국 최소의 Q가 되는 거고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도 소인수 분해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공식이자 또 관계.
자, 먼저 equal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배수의 자리, LCM. 여긴 약수의 자리, G, C, D의 자리. 그러면 이 Q는 무엇이냐? 우리는 최소가 되는 Q라고 했는데 디비전 메소드에서는 여기 렐러티브 프라임이 결국 Q가 된다. 그쵸? 결국 여기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 다 일맥상통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아이들은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GCD와 LCM을 구했으므로 분수의 약분을 할 때 분자와 분모를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해서 GCD를 소구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린다고 했죠. 자, 어이하였던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맨 처음에 소인수 분해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8-5에서 그렇게 했고 8-7에서는 디비전 메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결국 이렇게 나눗셈 형식으로 하는 디비전 메소드가 익숙해지는데 소인수 분해와 디비전 메소드 어떤 걸 할까요? 했을 때도 소인수 분해가 개념에 더 맞고 하니까 그쵸? 소인수 분해를 결국은 가르쳐 주셔라 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소인수 분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런 42분의 30이라는 예제가 있을 때 42분의 30 한번 해볼게요. 42분의 30이라는 예제가 있을 때 자, 디비전 메소드로 가서 렐러티브 프라임까지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그쵸? 뭘 하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30은 6, 5, 30이니까 순서대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요. 얘는 6, 7에 4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3은 GCD가 돼서 자, 약분도 되지만 얘는 GCD예요.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7분의 5는 기약분수인데 이게 또 렐러티브 프라임인 것이죠. 7분의 5.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할 때는 이런 디비전 메소드를 써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모든 게 만사 형통은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개념들, 2 곱하기 3이 결국 최대 공약수이다. 그런 개념들은 소인수 분해로, 그치요?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를 정확히 배우고 그게 손에 익숙해진다면, 그쵸? 지금까지 모든 설명드린 거는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인수 분해로 GCD와 LCM을 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